안녕하세요, 윤정호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의 구정 살림을 책임질 서울시의 기초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토리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초선 구청장이지만 기초단체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이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송파구의 새 얼굴,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다시 한번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지 이제 석 달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굉장히 바쁘셨죠? 예. 뭐 취임하자마자 태풍 때문에 취임식을 좀 취소하는 바람에 이제 주민분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한 달 동안 26개 동 주민센터를 이렇게 이제 방문하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나 배웠고 또 직원들과 또 여러 가지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만남도 계속 이어갔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아무리 제가 준비는 좀 돼 있다고는 주장을 했지만 또 업무 파악하는데도 많은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또 인터뷰도 하는 바람에 많이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취임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후보자 때 만났을 때와 직접 만났을 때 좀 느낌이 다르던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취임 초기고 또 주민분들에게 또 이제 구청장으로서 좀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좋은 분위기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들이 좀 많았죠. 이제 앞으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격려도 많으셨고. 네. 격려도 많으셨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그렇죠. 텐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이 무슨 아주 크고 거창하고 아주 뭐 커다란 무슨 뭐 어떤 뭐 그런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대형 사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자기 주변의 어떤 소소한 생활상의 불편한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한 또 건의사항도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한 321건 정도의 주민들의 이제 의견 건의사항을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서 135건은 현장에서 뭐 즉시 처리하도록 또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또 그 결과도 통보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 현장을 많이 강조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들 계속 만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분들을 자주 이제 뵙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뭐 소통이라든지 협치 또 뭐 경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구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선 현장 주민분들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구정을 펼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그 오해도 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이제 책상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보고 서류만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문이 좀 생기거나 할 때 무슨 계획을 또 수립하거나 또 점검할 때는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또는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문정 뭐 컬처밸리의 이제 썬큰 돔 광장도 이제 직접 갔다 와보고 풍납 토성 부근 뭐 구태양열 주택 부지 이런 데도 이제 좀 가서 직접 보고 하는데 그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초선구청장인 만큼 또 직원과의 소통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이제 하루씩 소통 데이를 아예 지정을 했어요. 주로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날을 잡아서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한 뭐 10여 명씩 또는 뭐 때로는 뭐 더 많은 수의 어떤 직원들과의 만남의 자리, 뭐 그 오찬이 됐건 또 다른 뭐 문화행사를 하든 그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또 고충이라든지 또 건의사항도 이제 좀 듣고요.
또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구청은 사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또 주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네. 좋은 구장 활동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도 또 배운다는 자세로 저희 직원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청장님 슬로건을 보니까 네. 이제 후보 당시에도 슬로건이 서울을 이끄는 송파였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와 계획들이 또 담겨 있는 그런 슬로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의미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이끄는 송파 그 말이 이제 뭐 송파에 대한 꿈이 좀 함축적으로 네. 예, 들어가 있는 말인데요. 송파가 물론 이제 인구도 뭐 거의 70만에 가까운 이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가장 인구도 많고 또 이제 소위 그 인프라 뭐 제 롯데월드도 네. 있고 뭐 석촌호수라든지 올림픽공원 무슨 뭐 가락시장 또 뭐 이 풍납토성, 몽천토성 같은 네.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나 유적 사실 이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주민분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어떤 서울을 대표할 만한 서울을 이끌 만한 잠재력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송파를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송파가 좀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 뭐 문화, 건강, 삶의 질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으뜸이 가는 네. 송파로 좀 제가 만드는데 기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기초단체 어떤 하나의 새로운 또 하나의 성공 모델을 또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세계에 좀 불어가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좀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노력을 또 해야겠죠, 제가 그렇게. 네,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거의 한 20년 동안 검사로 생활을 하셨어요.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가 이제 울산에서 부장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검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뭐 편파 수사니 무슨 뭐 표적 수사니 검찰권 남용이니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약간 회의를 좀 느끼고 있었고 사실 이제 결정적인 뭐 이유는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법무비서관 등으로 한 2년 5개월간 이제 근무를 한 2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형성됐던 정치적 인연 이것도 상당히 네. 많이 작용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좀 이제 국회 들어가서 좀 실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치권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네, 예. 검찰에서 사직했을 때 일화도 꽤 화제가 됐었는데요. 2012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1%를 위한 검찰이 아니라 99%를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하셨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 비판이 좀 따갑던 그런 네.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검찰 제가 비록 그만두지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검찰 조직이 앞으로 좀 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했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목표, 또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 다시 좀 거듭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죠. 네. 뭐 나름대로 검찰의 애정도 좀 물론 당연히 갖고 있는 그 기저 하에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검찰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쓴소리도 가능했지 그렇죠. 예.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을 발을 들여놓겠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당연히 뭐 우리 집사람은 뭐 아주 극구 반대를 했었죠. 우리 네. 애들이야 뭐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다니시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이제 깊게 뭐 대화를 나누는 건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집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미안했고 또 네. 굉장히 뭐 상당히 검찰직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결국 제가 뭐 결단을 했고요.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남편이 하겠다는데. 네, 지금은 든든한 예. 지지자가 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뭐 네, 조용하게 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 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정치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요. 그 보수 성향이 좀 강했던 지역이잖아요, 송파구가. 그 당시에 이제 송파구로 택하신 이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예.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사실 저도 이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제 워낙 그 송파갑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첫 술을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해 나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비록 이제 험지를 할지라도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것도 제가 뭐 약간 또 커리어는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송파 주민분들에게 어느 정도 또 어필할 수 있는 또 자신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좀 힘들다고 해서 지역을 자꾸 바꾸고 한눈 팔면서 또 이게 옮겨 다니는 건 좋지 않았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배운 정치는 또 그런 정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직하게 밀고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또 2016년도에 나름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좀 이제 역시 또 좀 아깝게 조금 부족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준비하다가 이제 뭐 구청장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또 기초단체에서도 좀 그 정책을 좀 뒷받침해줄 또 필요가 인재가 있고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고 뭐 다 국회나 뭐 청와대나 서의 뭐 정부 이쪽으로만 또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필요한 인재들이 또 적재적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런 기초 단위에서도 정부 정책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들이 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맞아서 제가 이 송파 구청장 이렇게 도전을 한번 했었던 거죠. 예. 네,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슬로건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주인공으로 이제 입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3전 4기 끝에 이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제 스스로 역량 있는 사람이라 말해서 조금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주민분들께서 좀 그렇게 묵묵하게 한 곳을 지켜온 것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송파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저한테 좀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국민들이 그런 소중한 권한을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도 좀 느끼고 또 그 권한을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다시 좀 하게 되죠. 예.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송파구에 대해서 정보를 퀴즈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월에 5개의 단어가 나올 텐데요. 유래, 상징, 문화재, 유적, 공원 요 5개의 단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좀 제공한다는 의미로 좀 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래입니다. 마을이 길다고 해서 붙여진 동명이 있더라고요, 송파구에.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그건 장지동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가보셨나요? 여러 차례 갔죠. 네, 선거운동할 때도 자주 가시고. 예. 네, 맞습니다. 장지동 잘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상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마스코트가 있더라고요. 그 잠실 관광특구 지정을 기념해서 잠실이라는 지명에 따라서 누에고치를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스코트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잠누리, 자메리 뭐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인형 마스코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번 본 거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잠실이라는 지명에 따라서 누에고치를 모티브로 제작된 이름 잠누리, 자메리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문화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는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 서울이 시작된 역사적인 곳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죠. 올해 주제는 위대한 왕 백가제해로 빛나다인데요. 이 행사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입니다. 한성백제 문화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게 됐죠. 네, 한성백제 문화제 아직 안 열린 거죠? 네, 언제 열리나요?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네.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형성된 백제 전기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초기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사적 243호로 등록되어 있는 유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석천 고분군 아닌가요? 네, 맞죠? 맞습니다.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 정답입니다. 예전에는 석촌동 백제 초기 적석총이라는 이름에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름이 좀 쉽게 바뀌었는데요. 서울 석촌동 고분군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 석촌동이 그래서 석청동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적석총 할 때. 몰랐습니다. 유래를 다시 한번 배웠고요. 다음은 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 9개 장소와 구경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구경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1경이 세계 평화의 문이라고 합니다. 2경이 세자르 발다치니의 손가락 청동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인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질문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네, 맞습니다. 자주 보셨죠? 네, 맞습니다. 가끔 가다 봤습니다. 가끔 가다가 석촌 서울 올림픽공원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 청동 조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쉬운 거 주셔서. 네. 계속해서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1구정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잡으셨더라고요.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장 맨 먼저 앞세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죠. 또 일자리가 뭐 최고의 복지이자 또 어떻게 보면 주민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취직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일자리를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일자리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일자리 그 창출 TF도 만들어서 이제 계속 가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또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구직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각종 이제 정보도 충분히 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갖고 있고요. 또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정책위원회도 이제 조만간에 발주시켜 가지고 세부적인 방안들도 좀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의 문제를 좀 같이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으신데요. 그리고 또 송파구의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 위례 신도시 교통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위례 가천선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례 신도시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원래는 위례 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걸 이제 공공재정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그 어떤 위례 트램선은 반드시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관련 이제 뭐 정부나 뭐 서울시하고 또 협의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생각이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 나왔지만은 이제 위례 가천선 또 위례 신사선도 원안대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강남 3개 구청장들 뭐 만나서 그런 네. 유래 과천선 문제도 논의를 했고요. 또 실무진 모임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강력하게 원안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미래 신도시 교통 문제는 뭐 불편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주민과의 신뢰의 문제인 만큼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송파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에도 물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한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역할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청장이란 자리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부동산 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이렇게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잘 이렇게 그 정리해서 또 그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그 반대로 이제 또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또 합리적이라면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에게도 잘 또 설명을 하고 또 양해도 구하는 그런 소위 네. 중재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양측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결국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단순히 개인의 집단적 이익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주민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충분히 네. 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우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겠죠, 당연히. 네. 구청장으로서 우선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기조도 맞다면 그 가운데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해결 방안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예. 조성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예. 그 세계적인 관광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나 대책이 예. 또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런 소위 관광 송파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많이 주장해 왔었던 뭐 관광 도시 송파 많이 들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좋은 어떤 인프라 뭐 올림픽 공원, 뭐 석촌호수, 또 네. 제2롯데 월드타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락 농산 또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풍납토성, 몽촌토성이라든지 이런 역사 유물 이런 잘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좀 이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실 운동장 할 때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은 장지천에서 뭐 성내천 또 한강 탄천 이런 또 수변 올레길도 좀 이렇게 조성을 같이 해가지고 네. 이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그 세부적인 계획도 좀 세우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겠지만은 네. 외국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욕심 같아서 2, 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관광도시 송파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제가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임기 내에 그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송파 수변 올레길도 좀 조성하는데 첫 삽을 반드시 좀 이렇게 네. 띄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적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앞서 구청장으로서 많은 계획과 또 포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구정 챙기고 하시다 보면 쉬는 시간은 사실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소에 좀 시간이 나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하긴 요새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늦잠 자는 게 가장 큰 휴식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근데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이제 시간 좀 있을 때는 뭐 제가 뭐 영화 보는 걸 굉장히 네. 좋아해서요. 영화 보기라든지 또는 뭐 이제 산책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조깅을 좀 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저 여유가 있으면 좀 이제 독서를 한다든지 책도 뭐 그런 보시고.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소소하게 이제
좀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책도 보고 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아,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예, 뭐 실현되기를 바라는 꿈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서울에서 한번 이제 평양도 거치고 네. 또 만주에 뭐 하얼빈도 한번 지나서 이렇게 그 TSI라 그러죠. 뭐 네. 대륙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쭉 타고 이제 모스크바도 거치고 이래가지고 파리 거쳐서 이제 종착역은 그 네. 프랑스 남부 해안에 이제 깐느니스 모나코 해변 도시가 참 아, 아름다운 네네. 도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좀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네. 또 좀 이렇게 뭐 시간 되면 또 자서전도 한번 좀 쓰고 이렇게 네. 해서 좀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조금 소소하게 했지만 이제 네. 언젠가 한 번은 좀 본인만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지면서 휴식도 취하고 싶다라는 예. 말씀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횡단을 한다라는 거 보면 통일에 대한 또 소망도 그렇죠. 좀 담고 예, 있는 예, 것 네, 예.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송파 구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송파 국민들께서 너무 가분한 사랑을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꼭 만들어서 이게 대한민국 기초단체 그야말로 새로운 또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좀 더 여유롭게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4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송파구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꼭 만드시겠다는 그 꿈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송파구청을 책임질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송파,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